김건희, 윤석열 이제 정권. 본질로 본문에 들어가죠. 아니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딱 하나 얘기해가지고 격가지로 흘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제대로 맥락을 갖춰서 얘기하면 더 재밌는 얘기, 본질적인 얘기가 나와요. 아니, 이보다 자, 더 코미디가 있어요? 코미디 아닙니다. 제발 지금. 슬픈 얘기는 하지 자, 마세요. 슬픈 얘기 아닙니다. 자, 그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지난 2년간 정적 죽이기에 몰두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옳은 지적이죠. 네. 그런데 그러면서 테러까지 당했다 이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586 운동권 청산을 얘기해요. 저는 586 그래서 운동권이라는 얘기가 조롱의 대상이 돼요. 조롱의 대상이.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저는 그게 분이 한동훈 화가 나요. 비대위원장은 저도 운동권이거든요. 아니 근데 운동권 민주화 운동권이에요. 민주화 투쟁하는 운동권이라고. 그렇게 발전하다가는 일제 네. 독립투사도 비난할 것 같아요. 응? 일제 독립투사들도 네. 저희 아버님도 독립투사지만은 운동권이에요. 네. 명백하게 이렇게 보자면은 그런데 자 그 운동권 네. 그분들이 투쟁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가 여기 와 있고 그래서요. 그분들이 투쟁해서 우리나라 노동이 여기 와 있고 그분들이 투쟁해서 우리나라 경제 민주화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덕분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고시 합격해서 검사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 아니, 저는 네네. 운동권 우리 성 대표는 운동권이었으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저는 운동권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다른 분들이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은 얘기 제가 지금 하려고 해요. 자 보십시오. 보수건 진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합심해서 지금 이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산업화 세력, 민주화 그 세력들이 욕한 걸 봤습니까? 그 사람들 청산하자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자기들은 산업화 세력이라고 하면서 민주화 운동권, 민주화 세력을 청산하자고 하냐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논리가 안 맞고 거기에 선동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그분들 덕이 아니었으면은 한동훈 뭐 한 거예요? 자, 민주주의가 항상 시장님께서 인용하시는 제퍼슨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사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룩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퇴보했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라고 어떤 매체가 보도를 했어요. 사직에서 자기가 야구 사직구장에서 봤다고 한 게 아니라 사직에서 봤다고 그랬는데 왜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고 보도하느냐 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 명예훼손으로. 회부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이건 그게? 제2의 날리면 바이든 배춧값 인상 이렇게 해서 언론을 탄압하려고 하는데 기자들을 위축시키고 아니, 누구나 탄압하는 거죠. 부산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 그러면 사직구장에서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사직에서 봤다 그러면 사직동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텔레비전으로 봤다? 아니 세상에 그렇다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는 거대 여당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님이십니다. 아니 그 아버지의 그 자식 아니에요. 부전자전.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아니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성 쌍둥이다.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동훈도 그대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민주화 한두 가지예요. 운동권을 청산하자. 아니 이게 청산하자, 척결하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선동된 사람들이 청산하려고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 돌로 이념 치고 논쟁을 머리를 일으키는 것이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이제 청산하자는 말 대신에 저는요 정치권에 주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경쟁하자. 구존 동의. 저는 아무튼
우리 운동권 그러한 출신들에게 감사하고 네. 제가 함께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늘 반성하고 시장님만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다 그런데 그래야죠. 이게 전파가 돼야죠. 네. 그 이제 12구 참사 특별법이요.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는데 대통령께서 9번째 거부권 행사를 거기에 했습니다. 그 국회 통과한 법도요. 네. 저는 누더기법이다. 네. 협상한 결과. 그렇죠. 그 유족들이 진상조사위원회 유족 추천위원도 하지 않고 다 양보를 했어요. 그럼요. 그렇지만은 합의해서 국회 통과되고 대통령실로 갔는데 야 비정해 무자비해. 그 오체 투지 3보 1배 언 땅에서 언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니 그분들이 돈 네. 벌고 했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법이 뭡니까? 아니 진상조사 잘하자. 그래서 책임자 처벌하고 또 진상조사를 제대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고 다음에는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참사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법이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근본적 치유는 총선에서 네, 국민의힘에 어떤 경우에도 투표하지 네. 말고 네네.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바꾸자. 저 봐요. 저기 이래야 언 땅입니다. 언 되는 아스팔트입니다. 겁니다. 지금. 저거 보세요. 네. 자 그런데 저분들이 뭘 아니, 요구했냐고. 자기 자식이 그렇게 희생됐다 하면은 저기에 누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 자식 없어요. 저 근데 참사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국민 밉상 장관 있죠. 이상민 장관 왜 이렇게 수명이 길어요? 선배니까. 고등학교 선배, 대학교 후배. 예. 아니 정치적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아니죠. 근데 이건 좀 이제 다른 얘기지만 잼버리 책임자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왜 그렇게 안 바꿔요? 이야 그분은 오복 타고난 사람 같아. 누가 관심도 없고 가만히 앉아서 진짜 하는 일도 없이 장관 월급 다 받아가. 국회의원 세비 올렸다고 얻어맞던데 왜 일하지 않는 장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없앤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잼버리 책임은커녕 야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상민 장관에게 묻는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미리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참사였다 이렇게 하고 119를 통해서 수십 차례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했을 때 이상민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막을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대비를 할 수가 없어. 대비를 할 게 아니었다. 거기에 또 한덕수 총리가 응원을 했잖아요. 또 그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또 뭐라고 그랬냐? 헌법 위반이고 이 특별법이 헌법 위반이고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을 운운할 자격조차 그 없다. 두 분 다요 네, 전라북도 출신이에요. 저희 고향요? 아니 내 고향을 따지자는 게 저희 아니라 고향, 제 고향. 호남 출신들을 거기다 취업시켜 가지고 그런 방패막기로 쓰고 있지 않냐 이거죠. 양심을 가져야지 어떻게.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가 책임지는 겁니다.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한덕수 그런데 총리 그러면 안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한덕수 총리가 문제 제기한 국힘당에서 또 문제 제기한 헌법 위반이라는 게 뭐냐면 그 법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동행명령과 압수수색 의뢰가 나와요. 그건 헌법 영장주의 원칙이 어긋난다는 건데 이 조사위원회가 이 특별법에 의한 조사위원회가 직접 동행명령하고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 의뢰를 하거든요. 헌법 위반 아니에요. 다 하게 돼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 때도 했고 다 했죠. 지금 아니, 부마항쟁 그리고 보상법 때도 했고 세월호 참사 때도 했거든요.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 때도 특별 그거 다 했거든요. 했어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때도 했어요. 여순 반란 사건법 때 이때도 다 했는데 이미 다 했어. 무려 8건이나 동행명령권 다 했습니다. 근데 유독 이것만 헌법 위반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기억력이 없는 거니까 아니면 국민을 선동하는 겁니까? 검찰에서 기소 독점주의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검찰 판단. 그리고 압수수색 명령이나 동행 명령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러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헌법 정신대로 다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아, 이 배운 조사위원회에서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검사에 의뢰해 가지고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이거 아무리 참모가 써준 대로 읽는다 하더라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들이 모르고 하겠어요? 그러면 알고 하면 국민을 선동하는 거잖아요. 가짜 뉴스로. 진짜 만약에 야당이나 기자가 언론사에서 그랬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우리나라 장삼이사를 행안부 장관 총리를 시켜도 그러한 양심은 있어요. 근데 배우고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 하버드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은 국론 분열을 가져오니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거기에 반대하지 않으면 국론 분열이 왜 옵니까? 아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반대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는 야당, 비판하는 언론, 민주주의 양날개인 진보는 공산 전체 세력이다. 이런 얘기하고 딱 내려온다니까요. 그럼 국론 반론이 분명히 있죠. 그것도 인정하죠. 그걸 반론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론 그, 분열이 박정희 때 그런 법이 있잖아요. 네, 반대하지 말라고. 유신법. 반대하면 잡아가는. 자 결국 이상민 장관 같은 정치적 이해를 공유하는 그런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